이거의 특징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테이트가 나눠지고 몇 개의 가능한 스테이트가 이렇게 다 있고요. 스테이트마다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S라고 부르고 에너지가 정해지고 에너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라고 썼으니까 KBT분의 1을 베타라고 쓰는 걸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노멀라이제이션 확률 분포로 확실하게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고 요게 에너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게 더 확률이 높고요. 에너지가 정확히 같은 에너지가 정확히 같은 스테이트들 사이에는 확률이 똑같고 확률 분포기 때문에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고 뭐 요런 확률들이 있었죠. 전부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각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확률을 딱 정하는 게 요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는 요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확률 얘기할 때 항상 이 분모를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것만 딱 쓰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다 합친다고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치면 상이 다 정확히 Z가 되기 때문에 Z로 나눠주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각각의 스테이트가 뭐 색깔로 표현하면 뭐 얘는 녹색의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는 뭐 이런 거 색깔을 갖고 있고 이런 데는 빨간색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이거를 뭐 빛의 스펙트럼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에너지에 대응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 관찰하는 건 이거를 거시적으로 관찰한다고 하면은 뭐를 보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시스템을 보게 될 테니까 측정을 하면 또는 관찰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어떤 성질이 전부 다 이런 스테이트에 대해서 평균 낸 그런 거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처럼 모든 스테이트가 있을 확률이 똑같다. 그럼 이거 전부 다 그냥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는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에버리지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확률 통계에서 쓰는 expectation value라고 부르는 거,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거의 그 개념은 우리가 어떤 관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로또를 사는데 기대값이 양수라면 당연히 사는 게 이득인데 당연히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당첨이 안 될 거고 이번 주도 돈을 잃게 될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는 요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값에 해당하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요 값이 나올 확률 이거를 모든 값에 대해서 더하면은 보통 이게 요 값에 기대되는 값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앵글라 브래켓이라고 부르죠.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그런 값이 된다는 거고 이게 개수가 적으면은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지고요. 이 기대값에서 얼마나 실제로 벗어나는지도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기하게도 이거 구할 때 뭐 미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또 신기하게도 뭐 편차 같은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밸류 자체가 이게 만약에 에너지라면 어떤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에너지고 그러면 요 확률이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면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잘 알다시피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베타 곱하기 에너지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 확률도 다 나올 거고 여기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 확률에서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는 다 어떤 온도에 대해서 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얘기라고 했죠. 지난번에 들었던 예가 자기장 방향 갑자기 바꾸면 마치 온도가 네거티브가 된 것처럼 분포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평형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떤 관점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스테이트가 100만 개가 있다면 값이 또는 100만 개가 있다면 100만 개를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만 개를 갖고 파티션 펑션 같은 거 이걸 미리 계산해 놓은 어떤 함수꼴이 있다고 하면은 미분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항상 얘기하지만 뭐 더하고 나누고 하는 게 미분보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되게 티디어스한 그런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하는 게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예시들도 몇 개 들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션 펑션이란 걸 베타에 대한 함수로 취급한다고 했는데 뭐 취급한다기보다는 파티션 펑션이란 말 붙은 것 자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는 아니에요.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다만 이 볼츠만 팩터에 올라가는 요 지수 함수에서 에너지 앞에 붙는 요 kBt분의 1 그러니까 베타 또는 같은 말이죠. 온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B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마치 여러분 이 식을 잘 보면은 이게 마치 저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 아닙니다. 상수처럼 보이는 요 베타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일단 저 파티션 펑션을 베타 또는 kBt분의 1이라는 변수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미분해 보면 왜 굳이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지 않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온도의 역수로 미분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할 때 이거 kBt로 그대로 두고 t에 대해 미분하려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지수함수 그러니까 이 난이도 차이가 이거 미분하는 거랑 이거 미분하는 거 차이인데 사실은 뭐 뭐가 더 쉽고 어렵다 그건 아닌데 지저분해지죠 계산이. 이 계속 뭐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튀어나오고 막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 하나 비호 있고 이러고면 이제 미분할 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 개 더한 거 미분할 때는 각각의 미분이 들어가니까 미분 기호 자체는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떨 때 이거 바꿀 수 있고 어떨 때 못 바꾸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 지금 스테이트에 대해 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쭉 이거를 그냥 시그마로 쓴 것뿐이니까 미분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그냥 각각 그냥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저기서 제가 요렇게 써서 보통 미분하는 게 뒤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앞에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베타에 대해 미분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게 나왔다고 시그마 밖으로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S의 함수기 때문에 이거 밖으로 빼면 안 돼요. 아직도 이거는 더하는 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는 밖으로 빼되 S에 대해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뭔가 되게 지난번에 배운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나오고 이 볼츠만 팩터가 나왔는데, 그러면 볼츠만 팩터에다가 에너지 곱한 걸 전부 다 더한 거니까 이게 그냥 평균 에너지다 라고 쓰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가 확률 분포가 아닙니다. 이거 나눠야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냐 하면 확률 분포를 써야겠죠. 확률 분포를 쓰는데 되게 근본 없이 그냥 분모에다가 저걸 써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곱해줘야겠죠. 자, 여기 이런 거 제가 지금 이걸 시간 들여서 소개하는 이유가, 이건 계산할 때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s에 대한 함수니까 함부로 밖으로 못 빼죠. 그런데 파티션 펑션 자체는 이미 다 더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s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z 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s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z에다가 평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수 보호 잘 신경 써서, 그러니까 이거랑 같았으니까 이거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z분의 1에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알고 있다면,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z를 구해서 주면은 그거는 이제 미분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되게 쉬워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것도 이제 다른 방향에서 먼저 와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z 말고 파티션 펑션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 봅시다. 미적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미분하면은 이게 z가 베타랑 상관없으니까 0이다 하면 안 되죠. 이게 z가 베타의 함수입니다. 이거 괄호 속에 안 써서 항상 그렇긴 한데, 파티션 펑션이 엄연하게 펑션이라는 이름 붙어있는 이유가 베타의 함수기 때문이죠. 이거 미분하면 그러면 뭔가요? 예, z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인 거죠. 예. 그러면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일부러 요렇게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는 이제 바로 위에 나오죠. 얘가 평균 에너지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평균 에너지고, 그러면 에너지를 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로그를 취한 다음에 베타로 미분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이 파티션 펑션보다 파티션 펑션의 로그 취한 걸 구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다시 이걸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사실 되게 중요한 공식들입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소개한 건데, 세 가지로 소개했다기보다는 이제 얘네 둘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구할 때 이미 배운 건 이거죠. 이거를 s에 대해 전부 다 더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예. 뭐 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3개 중에 제일 쉬운 걸 풀면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가 몇 개 안 된다. 뭐 2-3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거 써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굉장히 S가 많아 가지고 막 100 개가 있다. 근데 100 개가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요 공식을 충분히 등비급수의 합이나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뭐 그건 쉬운 건데 그게 아니고 미리 그게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파티션 펑션을 먼저 알게 된다. 그러면 이걸 써도 되고 또는 뭐 파티션 펑션의 로그 값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이걸 쓰면 되죠. 또 수식으로 쓰면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 이 3 개가 나올지는 아직은 뭐 기억할 게 많지는 않은데 뒤에 가면 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배울 때 저도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미분을 한다는 개념이 좀 신기하긴 했는데 특히 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었는데 이거를 베타에 대한 함수로 보고 이렇게 미분한다는 게 이거는 요런 식으로 주어지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면 평균 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분을 통해서 평균 내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좀 수학적으로는 뭐 당연한 건데 뭐 유도했으니까. 여전히 좀 신기하긴 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 위에 올라간 요 값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건데 요 값의 평균을 알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더한 어떤 함수의 기울기죠. 이거 미분이니까. 그 기울기 그러니까 베타의 변화에 대해서 Z가 반응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 기울기니까. 베트 그 이것들을 전부 모아 놓은 볼트만 팩터를 다 모아 놓은 어떤 함수가 베타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이 내부 이 볼트만 팩터를 구성하는 에너지의 평균이랑 관련이 있다. 이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는 온도라는 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바뀌는 정도죠, 이거는. 얘는 근데 이거 평균은 그냥 내부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성질이 외부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반응한 거랑 관련이 있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는 소위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는 fluctuation, dissipation 이런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좀 더 이 편차 얘기하면서 좀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캐노니컬 앙상블이 있을 때 이 공식에는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여기서 파티션 펑션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하는 거라고 했고. 자, 여기서 아까 저 분산 얘기하기 전에 배운 게 이거죠. 이거 미분하면은 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요게 나와서 이게 요거라고 했고 근데 미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냐? 더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미분에 걸리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볼트만 팩터밖에 미분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미분 한번 더하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다시 부호가 없어지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요. 에너지가 원래 있었는데 에너지가 한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돼요. 이거는 그러면 플러스니까 Z를 앞에 다시 빼주고 요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요게 정확하게 확률이니까 Z 곱하기 이제 에너지의 평균이 아니라 에너지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제곱의 평균은 펑션을 베타에 대해 2번 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면 요게 에너지 분산값이죠. 얼마나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뜻하는 거고. 요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면 히 캐퍼시티라는 게 있죠.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뭐 등적, 등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만 생각할 거라서 등적을 생각하도록 하면 이게 히 캐퍼시티라는 게 뭐였냐면 이게 온도가 변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냐였는데 1학기 때 주로 U라고 썼어요. 그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에너지였으니까. 지금은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게 평균 에너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랑 지금 위에 저 관계를 따져보고 싶은 건데 일단 저 지금 에너지를 전부 이 볼트만 팩터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 베타로 미분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베타로 미분을 할 건데 그러면 체인 룰로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는 뭐 거의 통계물리 공부할 때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베타를 t로 미분하면 당연히 처음이니까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kbt 제곱분의 1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앞에 저거 계산해 주면 되니까. 이거는 에너지 계산하는 게, 요 평균 에너지 계산하는 게 이거 여기서 온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할 때 Z를 또 밖으로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Z는 그냥 딱 하나의 그 아규먼트에 대한 함수인데 베타 아니면 T 온도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괴롭겠지만 이제 두 개 함수 곱해진 거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저거 뭐 x분의 1 미분 그거니까 제곱이 되는데 음수가 이미 있으니까 음수 없애고 z 제곱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z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두 번 미분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전부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이에요. 아, 예, 저도 지금 실수했는데 얘가 미분할 때 이거를 미분한 거 곱하기 이건데 이거 미분할 때 이거를 미분해서 이거 미분한다는 게 Z로 먼저 미분한 건 이거고요. 근데 원래 미분해야 되는 게 베타니까 이게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게 똑같은 게 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똑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저도 지금 실수했네요. 이런 거 계산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거 제곱한 거가 앞에 붙고 뒤에는 두 번 미분한 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색깔 구분해 보면 이 괄호 속에 들어간 이거는 죠. 예. 어차피 제곱하니까 음수는 상관이 없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방금 계산한 겁니다. 위에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z 곱하기 이거 길이 잘 조절해서 이게 구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번 더 써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고 빼기 z분의 1 곱하기 z의 이거죠. 예. 그래서 길이 구분 잘해야 된다는 건데 z 다 없어지고 예. 남은 게 신기하게도 이게 남습니다. 얘가 근데 여기 있죠. 지금 앞뒤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에너지에 대한 분산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히 캐퍼시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준 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kBT 제곱분의 1인 거죠. 그러면 kBT 제곱분의 에너지에 대한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에너지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다시 씌워서 표준 편차 계산하면 표준 편차는 온도 곱하기 KB의 히트 캐퍼시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KBT를 항상 서멀 에너지로 같이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KB를 밖으로 괜히 빼주면 루트 속에선 이렇게 되죠. 뭐 상수니까 크게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아까 제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뭐 리스판스라는 게, 그러니까 저 파티션 펑션이 베타에 대해서 베타가 변함으로 인해서 파티션 펑션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그 기울기가 내부 에너지의 평균과 관계 있는 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 더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와닿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에너지의 편차죠. 에너지가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그게 뭐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냐면 히 캐퍼시티,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개입되는지 또는 열 용량, 에너지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여기 좀 길게 써놨는데 아까 얘기했던 좀 어려운 말로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을 보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부의 플럭추에이션이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정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되게 안 와닿는 부분인데 이걸 내게 하는 게 사실은 딱 그 온도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주어지면 볼츠만 분포가 나오고 그 볼츠만 분포에서 전부 다 유도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볼츠만 분포가 딱 된다고 그런 그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요런 게 신기하게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에너지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정도가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랑 또 관계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바로 쉬는 시간 다음에 할 자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됩니다.